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 하마터면 완전히 속을 뻔했잖아. 정말 속일 게 따로 있지. 카타르의 어느 한 식당. 여기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과 그 직원이 식당에서 허겁지겁 빠져나가는 동양인 남자들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동양인 커플과 경찰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식당에서 어느 정도 멀어지자 동양인 남자들은 뒤를 돌아보며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 도하에 살고 있는 자와히르라고 합니다. 2022년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이후 도하와 카타르의 숨겨진 매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전에는 카타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모래와 사막을 떠올렸지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을 상상합니다. 도하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현대적인 건축물과 전통이 어우러진 시장, 그리고 따뜻한 환대의 문화까지 카타르는 전 세계에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고 생각해요.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경기 이상이었습니다. 월드컵 덕분에 도하의 매력이 전 세계에 드러나게 돼서 저는 요새 더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카타르의 전통시장인 수크 와키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사는 특별한 나라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배경 덕분에 수크 와키프에는 세계 각국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 이란, 요르단, 레바논의 중동 음식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카타르에 오면 꼭 한 번은 와봐야 할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레스토랑을 개업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식당만의 자리를 잡고 꾸준히 손님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의 대표 메뉴는 카타르의 국민 음식인 마즈부스입니다. 이 요리는 양고기나 닭고기로 사용해 천천히 조리하여 깊은 맛을 끌어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개업 초반에는 양고기 특유의 냄새 때문에 양고기를 선뜻 시도하지 못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수많은 연구와 시도 끝에 저는 그 냄새를 없애는 특별한 요리 비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리법 이후로 양고기의 냄새 때문에 양고기를 피해왔던 손님들도 저희 레스토랑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드시더라고요. 화려한 향과 불맛이 어우러진 마즈부스는 저희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있는 음식으로 극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쌀 위에 다양한 향신료와 함께 제가 직접 만든 토마토 소스와 샐러드를 얹어서 제공되는데 저는 로즈마리를 얹어 더욱 향긋하고 더 완벽한 마즈부스를 만드는 방법을 매일 연구하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까 하며 메뉴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아시안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타르 전역에 퍼져나간 아시안컵의 열기는 금세 저희 식당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축구 팬들의 열정과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고 그 활기가 식당 안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각국에서 온 팬들의 다채로운 유니폼이 레스토랑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의 웃음과 대화로 저희 레스토랑은 날마다 뜨거웠습니다. 평상시에도 동네 손님들로 항상 자리가 채워졌는데 아시안컵의 시작과 함께 저희 레스토랑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전 세계의 팬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카타르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했고 시장에는 밤낮으로 활기가 가득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저희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평소와는 다른 인테리어로 분위기를 내며 관광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전통 카타르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것에 저는 매우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시안컵이 진행됨에 따라 날이 갈수록 밀려오는 손님들로 혼자서는 모든 요리와 홀서빙까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하다가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저는 개업 이후 처음으로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버는 수입이 직원을 쓸 정도로 넉넉하지가 않아서 아시안컵 기간에만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만 파트타임으로 직원을 뽑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빠르게 이상적인 직원을 찾을 수 있었어요. 첫 인상도 너무 좋아 보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가진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이사벨라라고 소개했고, 어머니가 이탈리아 분이신데 어머니를 닮아서 본인도 요리에 관심이 많고, 또 이태리 음식을 잘 만든다고 면접 때 저에게 어필하더라고요. 평소 메뉴 개발을 하면서 다른 레스토랑들도 다녀봤는데 이탈리아 음식이 맛있어서 한 번쯤은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사벨라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면서 이탈리아 음식 만드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금세 손발이 맞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사벨라가 홀과 주방을 동시에 도와주는 덕에 저는 손님들에게 더 나은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사벨라의 도움으로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저희 레스토랑은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손님들까지 점점 더 단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사벨라는 저에게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법, 그녀의 가족이 세대에 걸쳐 내려온 비법 등을 가르쳐 주었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요리법이라든지 정보를 알려주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는 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사벨라의 열정 덕분에 저희 식당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의 맛과 카타르의 전통을 접목한 독특한 요리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메뉴 중에는 이탈리아의 클래식한 맛과 중동의 향신료가 어우러진 요리들이 있었는데 손님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저와 이사벨라는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미리 예약한 손님이 있었기에 이사벨라와 세팅을 다 마친 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손님을 기다린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 손님들이 한국인 손님이었기 때문이었죠. 이사벨라는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을 엄청 좋아한다고 했는데 특히 한국 가수들에 빠져 있더라고요. 이사벨라가 들려줘서 저도 자주 케이팝을 들었는데 특히 카타르 월드컵 주제가를 부른 정국이라는 가수가 속한 BTS라는 그룹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사벨라가 가게에 BTS 음악을 틀었는데 젊은 손님들은 거의 다 따라 부르며 좋아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이제 케이팝에 흠뻑 빠졌어요. 요리를 할 때도 혼자 흥얼거릴 정도로요. 사실 한국인에 대해선 이사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을 듣기 전까진 한국인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한국인 손님이 저희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순간 저는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에 바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전통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리의 조리법에 대해 물었고 이사벨라는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한국인 손님들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듯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손님들의 배려 깊은 식사 매너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한 손님이 저에게 다가와 식사가 매우 맛있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식당에서도 양고기를 시도해봤지만 특유의 냄새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식당에서는 양고기의 냄새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맛도 훌륭해 닭고기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저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을 느꼈어요. 식당을 떠나기 전 그들은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건네며 떠났고 그 뒷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이사벨라는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사벨라는 한국인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들의 예절, 매너,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에 대해 감동했다며 오늘은 특별한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더해가는 아시안컵의 열기만큼 시장은 많은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검은 머리의 동양인 관광객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지난번 한국인 손님들의 방문 이후로 저는 동양인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서
길거리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두리번거리는 동양인들이 오면 저희 식당으로 들어오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어요. 저에게 한국 손님은 기분 좋은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유달리 동양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 날이었어요.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붉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 관광객 무리가 지나갔습니다. 전에 이사벨라에게 한국의 붉은 악마 축구단에 대해서도 들었기에 저는 붉은 응원복을 입고 있고 동양인이라서 한국 응원단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동양인들은 한 식당 앞에서 망설이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 옆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더니 좋지 않은 표정으로 또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점심 메뉴를 신중하게 고르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장사 준비를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홀은 어느새 거의 다 찼고 음식도 모두 나갔길래 저는 손님들과 대화를 하려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다들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며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를 하는 것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식당 앞을 정리할 겸 밖으로 나왔는데 아까 봤던 붉은 티셔츠를 입은 동양인들이 아직도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직도 식당을 못 정했나 싶어서 바라보다가 그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곧 저희 식당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들은 저희 식당 앞으로 와서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I'm Korean이라고 뜬금없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한국인일 거라고 예상했기에 식당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식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자기네들끼리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들이 왜 코리안이라고 먼저 말했는지 식당에 들어가게 된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악몽의 시작이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바로 주방으로 들어갔고 이사벨라가 주문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잠시 후 주방에서도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홀을 내다봤는데 그 동양인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어요. 전에 왔던 한국인 손님과는 너무 달라서 같은 한국인이라도 사람마다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왜 이리 음식이 빨리 나오질 않느냐며 여러 번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단체 손님이 많아서 저도 이사벨라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고 최대한 빨리 음식을 서빙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큰 소리로 이사벨라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홀을 내다봤어요. 그 손님은 이사벨라에게 삿대질로 뭐라 말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테이블로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테이블은 마즈부스와 다른 음식을 시켰는데 마즈부스에 들어간 양고기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은 못 먹겠다며 다른 음식으로 바꿔달라는 거였어요. 메뉴판에도 적혀있고 분명 이사벨라도 주문받기 전에 양고기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해서 닭고기와 선택지를 줬는데도 그들은 양고기를 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주문한 마즈부스를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그 동양인은 냄새가 나는데 참고 먹었다고 하면서 당장 다른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식당 운영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진상은 처음 봤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식사를 이미 다 드시지 않았냐. 그리고 미리 식사 주문 전에도 종업원이 미리 설명을 했고 메뉴판에도 적혀 있는데 그걸 다 듣고도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의 다 드신 상태인데 제가 다시 음식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그 동양인은 저를 밀치면서 무슨 이딴 식당이 다 있냐고. 손님이 해달라면 해달라는 대로 해줄 것이지 무슨 말이 맞냐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다들 긴장한 상태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저는 이사벨라에게 경찰을 부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는 그 동양인 테이블에 같은 일행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옆에서 오히려 부추기며 다른 음식도 냄새가 났다며 억지로 참고 먹은 것이니 자기들도 돈을 못 내겠다고 덩달아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동양인 남성들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동양인 커플이 제 옆으로 오더니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뭐라고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잠시 후 동양인 남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그 커플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경찰에게 전후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국인이냐고 하면서 요 근래 몇 번째 출동인지 모르겠다고 하길래 저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했더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 동양인들이 있는 테이블로 가더라고요. 경찰이 다가가자 동양인 남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지더니 커플을 째려보며 곧 계산까지 하고 도망치듯이 나갔습니다. 저를 도와준 커플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어떻게 막무가내로 성질을 내는 저 동양인들을 조용하게 만들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커플은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들은 아시안컵을 보러 온 한국인 커플이라고 소개하며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는데 중국어가 들려서 옆 테이블의 남성들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어찌나 그들의 목소리가 큰지 그들의 대화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들어가는 식당마다 중국인이라고 하면 쫓아내서 오늘도 제때 식사를 못할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라고 거짓말을 하니 바로 들여보내주는 거 보라면서 본인들의 계획이 들어맞았다며 저 여사장 참 멍청하다고 낄낄거리며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했다는 것을 듣고 조금 언짢았는데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식사 내내 음식 정말 맛있다고 개걸스럽게 먹던 그들이 나갈 때가 되자 음식에서 냄새난다는 트집을 잡아서 돈을 내지 말고 그냥 나가자며 어차피 사장도 여자고 직원도 여자고 남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큰소리치고 우기면 되지 않냐고 작당모의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작전대로 중국인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쇼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며 내막을 다 알고 있던 한국인 커플이 저를 도와서 그들에게 본인들이 나눈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중국인들은 옆에 앉은 사람이 중국말을 알아듣는 한국인인지 꿈에도 몰랐겠죠.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들은 꽁무니를 빼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중국인들이 나가고 한국인 커플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그들은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었다고 하면서 동양인들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벨라도 저도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큰 소리로 떠들고 얘기할 때부터 뭔가 좀 다르다고 느꼈었는데 중국인이 한국인이라고 속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인 커플이 떠나고 난 뒤 경찰에게 물어보자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식당에서 중국인 손님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고 마치 자신들이 식당을 전세 낸 것 마냥 옆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남은 음식으로 테이블을 지저분하게 해놓는다든지 식당 바닥에 음식 껍질을 생각 없이 버린다든지 식당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식당의 집기류를 몰래 훔쳐가고 직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쓸데없는 소란을 피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만행을 저질러서 요즘 들어 늘어나는 신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왔다가도 중국인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광경을 본 후 그대로 나가버리는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어떤 식당은 아예 중국인을 받지 않는 곳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기존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한국인을 사칭하고 다닌다며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경찰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아까 그 동양인 관광객들이 왜 늦게까지 식당을 못 들어가고 배회하고 있었는지 그제서야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가서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아챈 식당 주인에 의해 쫓겨났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고 저희 식당에 와서는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먼저 거짓말을 했던 거죠. 알고 보니 중국 응원단 유니폼 색깔도 빨간색이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이 유명하다라는 말을 듣고 한국만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응원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중국인들을 한국인으로 착각하다니. 제 무지가 불러온 비극이었죠. 그 후로도 많은 손님들을 대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인과 중국인 손님들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손님을 가려서 받으면 안 되지만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저와 이사벨라의 정신건강을 위해 중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약제라 자리가 다 찼다고 하던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둘러대며 받지 않고 있어요. 중국인들은 자국팀이 결승까지 진출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장기간 해외에 있을 예정으로 카타르에 온 것일 텐데 중국이 아시안컵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귀국할 생각을 하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각 나라마다 시민성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지는 않을 테지만 자신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의 행동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게 도움을 주신 한국인 커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지라 그런 호의는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이의 곤란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한국인들의 친절은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한국인들의 따뜻함과 높은 시민의식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언젠가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